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와 원리의 저자 김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1절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4장 프로세스는 10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는 절이 4.1절인데요. 4.1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4.1절은 주로 프로세스의 개념과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를 하는 절인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리눅스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기법을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말하고, 같은 시간에 여러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방식을 멀티태스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란 그 스케줄링 대상인 태스크와 유사한 의미로도 쓰여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동작 방식을 잠깐 떠올려 보면, 전화를 하면서 메모를 남기고 음악을 들으면서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하죠. 이것은 모두 멀티태스킹이란 동작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시분할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여기까지는 이 개발자가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만한 내용인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프로세스를 좀 더 진지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 입장에서 프로세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프로세스는 리눅스 시스템 메모리의 적재에 대해서 실행을 대기하거나 실행하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이자 객체는 태스크 디스크립터와 스레드 인포 두 개 구조체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운영체제 시간에 가장 먼저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겪으셨겠지만,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란 그 개념을 공부하다가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리눅스 커널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 리눅스 커널 책은 가장 먼저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프로세스란 처음에 어떠한 상태의 정보를 갖고,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CPU를 점유하면서 실행을 하고, 이런 내용을 다루죠.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이제 스테이트 머신에 따라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주기를 갖고 어떤 조건에서 이제 종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다뤄요. 그런데 이런 개념 위주로 이제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그 머릿속에 기억하거나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프로세스는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스 코드나 자료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시는 게 훨씬 더 머리에 많이 오랫동안 남고요. 그리고 여러분 실전 프로젝트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실전 프로젝트에서 주위에 있는 동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드라이버 코드에서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D 프로세스인 경우에 예외 처리하는 코드, 혹은 이 조건에서 프린트 K로 로그를 찍어주는 패치 코드를 하나 만들어줘 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부탁을 받으면 즉각 패치 코드를 만들어서 주위 동료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다가 이런 실전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이런 요청을 받으면 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눅스 커널은 오픈소스잖아요. 오픈소스라는 의미는 함수도 오픈되어 있고 자료 구조도 오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프로세스란
어떤 자료 구조와 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자료 구조가 무엇이냐면 태스크 디스크립터, 그리고 태스크 스트럭 구조체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프로세스 스택 최상단 주소에 있는 스레드 인풋 구조체, 두 개의 자료 구조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눅스 커널의 커뮤니티에 가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이렇게 태스크 스트럭 구조체 필드라든가 아니면 스레드 인풋의 어떤 세부 필드 정보를 갖고 어떤 그 기술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이메일 내용을 자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를 잘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프로세스의 속성 정보와 프로세스 실행 흐름을 저장하는 구조체를 잘 알아야 하고요. 이어서 이 구조체가 업데이트되는 함수의 흐름도 먼저 파악을 해둬야 합니다. 이어서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리눅스 커널의 소스 코드를 보다 보면 태스크로 시작되는 함수 이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인베디드 개발자들이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사용했던 용어가 태스크인데요. 현재도 많은 리눅스 커널 개발자들이 프로세스를 태스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 dump task regis 그리고 뭐 get task mm이라는 요 함수 이름이 보이죠. 다 태스크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이 태스크를 프로세스라고 바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그 자료 구조의 구조체를 보시면 타스크라는 그런 뭐 접두사나 접미사가 추가된 그런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모두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어서 스레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레드는 유저 레벨에서 생성된 가벼운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고요. 스레드는 자신이 속한 프로세스 내에 다른 스레드와 파일 디스크립터, 파일, 그리고 시그널 정보에 대한 주소 공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커널 입장에서는 그런데 스레드를 다른 프로세스와 동등하게 관리해요. 대신 프로세스 식별자인 태스크 디스크립터에서 스레드 그룹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좀 디버깅을 통해서 프로세스의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프로그램은 이제 트레이스 32라는 하드웨어 디버거 프로그램인데요. 자, 지금 보이는 창이 이 부분은 레지스터고요. 아랫부분은 이제 콜 스택을 나타내는 화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자료 구조와 그리고 스레드 인포 자료 구조의 세부 필드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태스크 디스크립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v.v라는 명령어가 어떤 특정 변수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어인데요.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이름을 주고 태스크 디스크립트 주소가 잘못 쳤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주요 필드가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필드는 state라는 필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stack, 그리고 이제 세부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필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면 프로세스의 이름이 systemd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필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다음 동영상에서는
디버깅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세스의 자료 구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